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도 보이는 갑질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한항공 불매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실질적 타격은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대한항공을 향한 이 비난 여론 쉽게 지금 사그라들 분위기는 아닌데 네네네. 조현민 전무의 이제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된 이 논란이 지금 밀수, 탈세 혐의로까지 번진 상황이고 이제 급기야는 조양호 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조 씨 일가의 그 미성숙한 인격, 그다음에 무능력이 화를 불러들였고 그 화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네. 스스로 그걸 걷어차고 화를 더 키워서 마침내 조 씨 일가는 물론 한진그룹이라는 어떤 거대 기업의 위기까지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선 조양호 회장의 사과문에 오히려 더 분노하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사과문이 나왔죠. 네. 조현아 씨, 조현민 씨 각 한 차례. 그다음에 네. 조양호 회장이 두 딸의 어떤 잘못을 갖다가 내어준다는 게 한 네. 2번 정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 사과문 자체가 그 민심의 분노를 갖다가 더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 두 딸의 사과문에는 구체적인 진술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은 뭐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상황, 어떤 피해 사례에 대한 어떤 진솔한 사과 등이 없었죠. 네. 특히 또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두 딸을 갖다가 물러나겠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약속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례가 없었으면 다행일 텐데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 물러난 뒤에 뭐 3년 만에 경영에 복귀를 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도 복귀를 시켰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약속의 유예 기간이 거기엔 빠져 있다. 특히 뭐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다가 도입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거취는 물론이고 조원태 사장이 건재하는 한 사실은 전문 경영인 체제가 확립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다가 이 민심은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대한항공,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사건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뭐 민심은 이반할 대로 이반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취소 수수료까지 내면서 대한항공 갔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있고 와. 실제로 여행사에서는 왜 대한항공으로 가느냐 예. 다른 공사로 바꿔서 여행을 가자고 콜센터에 전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고객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다음에 민심이 이반한 이유는 이런 조 씨 일가의 개인적인 행태도 있지만은 대한항공의 대처는 과연 올바른 거냐라는 거에 대해 의구심도 있어요. 가령 뭐 언론들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는 모른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네. 그냥 무대응 원칙 아니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예, 예. 취재하면서도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네, 했습니다. 네, 네. 자, 이러한 불매운동 움직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갑질 논란이 있었던 미스터 피자, 남양 위협 등도 이제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뭐 요번에도 뭐 단기적인 매출 손실은 있겠지만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과연 그 대한항공이라는 게 시장 독점적 위치를 갖다가 그렇죠. 굳건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대체 항공이라는 대체품이 없는 이상 사실 불매 운동은 어떤 실효성을 갖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사실 조 씨 일가에 대해서는 뭐 경찰, 검찰의 수사는 물론 또 공정위의 어떤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예. 네, 하지만 이제 실제 운동이 이제 더 확산이 되고 또 불매 운동에 따른 대한항공의 매출 타격이 이 평론가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독점적 위치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나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항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중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한 3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노선 수라든지 네. 항공 편수라든지 보통 한 2~3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들은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타고 싶지 않지만 타야 네. 되는 입장이에요. 때문에 불매 운동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네. 예, 예. 또 일각에서는 이 불매 운동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뭐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항공산업 발전의 선두에 섰고 또 오너일가의 행태가 직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면은 그건 또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불매 운동이라는 게 그 어떤 기업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잘못된 기업에 대한 어떤 응징 수단이 될 수 있으면 불매 운동은 한시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그게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거고요. 때문에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대한항공 일가라든지 대한항공의 그 후진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뭐 검경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공정의 조사라든지 해가지고 그 조 씨 일가가 누리고 있는 어떤 불로소 등원 같은 것들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어떤 제왕적 어떤 재벌의 행태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이제는 국민연금이 좀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가장 큰 대안인 역시 국민연금이 일종의 스튜어드십 코드죠. 그 의결권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서 이런 대주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예. 사실 이번 이 대한항공 관련해서 저도 이제 뭐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 네네. 아무래도 이제 항공산업이 거의 뭐 독과점적으로 이제 산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네네. 또 이런 갑질 행태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당장 뭐 항공산업의 성격이 바뀔 수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때문에 그 어떤 뭐 특히 또 항공산업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또 나쁠 때는 나쁘지 않습니까? 이 항공산업의 독과점 체제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뭐 항공사를 갖다가 국적기를 갖다가 더 많이 늘린다거나 하는 네.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발상 같고요.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산업이 진짜로 어떤 수송 보호교육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 예. 사실 이런 상황으로까지 전개되는 데에는 이 대한항공에 대한 불신의 이유가 클 겁니다. 조현민, 조현아 자매의 이제 사퇴 얘기인데 분명히 이제 여론이 조용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의 시각이 많거든요. 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조현아 씨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그것도 전 국민의 축제라고는 평창 올림픽에 성화 봉송주자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사실은 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분을 갖다가 특히 집행유예 네. 기간인데 경영 일선에 복귀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대단한 어떤 배짱이 아니고서는 그다음에 민심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예, 예.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경영 퇴진 자체도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일일 겁니다. 네. 예, 예. 이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 사실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 감정이 더 심각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항공산업이라는 그 특징적인 것 때문에 거의 준 공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대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여론의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많은 국민들도 생각이 비슷할 것 같고요. 평론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한국의 갑질 문화는 그릇된 병영 문화, 군대 문화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꽃을 피운 거는 이상하게 재벌 시대에 가서 꽃이 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이미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하는 어떤 한국의 어떤 고질적인 적폐가 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서 이런 적폐를 좀 어떻게 좀 뿌리를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검경에 그다음에 법의 엄정한 집행이 따라야 될 거고요. 국민들도 그거에 대한 법이 과연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가 명확히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나는 누구에게 갑질을 갖다가 무관심하게 네. 무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사실 갑질이라는 거는 인격 살인이거든요.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 자신부터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은 반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예.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예, 예. 됐으면 합니다. 일단 대한항공 이 오너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은 빨리 사실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